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라. 다산 정약용.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살아왔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첫걸음을 내딛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환경의 차이도 아니었다. 그 차이는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마음이 흐린 상태로 시작을 서둘렀다. 시작의 성패는 이미 그때 결정되고 있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전하고 싶다. 시작은 행동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음의 준비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마음의 준비는 누구나 말하지만 정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사람들은 시작을 결심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결심은 마음의 표면을 스치는 바람에 불과했다. 마음의 바닥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없이는 어떤 시작도 오래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진실이 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진실이다. 이것을 하지 않은 채 시작을 서두르면 길은 흐려지고 마음은 흔들리며 결국 사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나는 수많은 시도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섬세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 사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 머물러 마침내 하나의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준비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에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듯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이루는 이유도 이 깊이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흐름은 서두르는 마음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어지러운 마음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흐름은 오직 비워진 마음, 고요해진 마음, 멈출 줄 아는 마음에서만 태어났다. 나는 이 흐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새벽의 고요 속에서 수없이 마음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기 직전의 시각은 언제나 나에게 마음의 진실을 보여주곤 했다. 그 시간의 공기는 차갑고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세상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고요 속에서 마음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결을 보여주었다. 마음의 결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은 흐트러져 있을 때에는 어떤 방향도 보이지 않았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흐른다는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이 가라앉아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아주 작은 떨림을 느끼게 되었다. 그 떨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으나 한 가지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떨림은 시작의 징조였다. 시작은 이 작은 떨림에서부터 태어났다. 이 떨림을 무시하면 마음은 다시 혼탁해졌고 혼탁 속의 시작은 언제나 오래 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 떨림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 떨림이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지를 살피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흐르는 마음은 자연스레 길을 보여주었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시작은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를 묻지만
나는 그렇게 묻기보다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물음이 제대로 놓일 때 시작은 억지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명처럼 흐르게 된다. 나는 이제 그 과정을 6장에 걸쳐 조용히 풀어내려 한다. 마음의 바닥에서 시작이 어떻게 태어나고 흐름이 어떻게 길이 되며 멈춤이 어떻게 방향을 다지고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하나씩 밝히려 한다. 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를 오래 지켜보며 살아왔다. 마음은 본래 단단한 바닥을 가지고 있으나 살아가는 동안 그 위에 수많은 생각이 쌓이고 감정들이 머물고 경험들이 층층이 겹쳐져 결국 본래의 결을 알아보기 어려워진다. 나는 이 축적을 오랫동안 채움이라 여겨 긍정하던 사람이었다. 채운다는 것이 곧 성장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그 믿음이 나를 흔들린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채움은 나를 풍요롭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표면을 혼탁하게 하여 길을 흐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종종 흙탕물에 비유한다. 흙탕물은 저을수록 탁해지고 가만히 둘 때만 맑아진다. 나는 그동안 혼란을 해결하려고 물을 더 거세게 저어왔던 셈이었다. 계획을 더 세우고 목표를 더 만들고 생각을 더 굴려 마음을 정리하려 했으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림 속에서는 어느 방향도 보이지 않았다. 비움이 선행되지 않는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림 속에서 만든 계획은 늘 중도에서 멎었다. 어느 해 늦가을 새벽녘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던 나는 이상한 무거움을 느꼈다. 등불은 희미하게 방 한쪽을 밝히고 있었고 공기는 깊은 밤의 차가움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책은 펼쳐져 있었으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종이에 적어둔 생각들 역시 나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손을 움직이려 했으나 마음은 이미 꽉 차 있음을 느꼈다. 그 꽉 찬 느낌은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 마음을 더 채우려고 했던 나의 습관이 얼마나 큰 부담을 만들어 왔는지 깨달았다. 나는 책을 덮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의 변화를 살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느린 가라앉음이 시작되었다. 욕망이 먼저 가라앉았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의 목소리가 힘을 잃었고 그 다음에는 욕망 아래에 붙어있던 기대가 조용히 풀렸다. 기대는 마음의 표면을 얇게 덮어 늘 미세한 흔들림을 만들었는데 그 흔들림이 사라지자 마음의 표면이 조금 더 고요해졌다. 마지막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스스로 힘을 잃으며 마음의 중심에서 물러났다. 세 가지 층위인 욕망, 기대, 긴장이 가라앉아 마음에는 넓은 빈자리가 생겼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늘 무엇인가로 채워 살아왔던 터라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그것이 허무가 아니라 여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백은 잃어버린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다.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는 이 여백을 만날 수 없었고 여백이 없으면 시작의 신호도 스며들지 못했다. 나는 그 여백을 바라보며 마음의 바닥을 발견하였다. 그 바닥은 생각보다 더 투명했고 잡음이 사라진 뒤에만 드러나는 자리였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바닥과 마주하는 찰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닥을 본 사람만이
자신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어디에서 멈추며 어떤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매우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다. 그 떨림은 크지 않았고 형태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시작의 가장 본질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람들은 흔히 시작이 결심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결심은 마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일 뿐이며 진정한 시작은 마음의 바닥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떨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 떨림은 방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떨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지였다. 나는 그 떨림의 의미를 서둘러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조급하게 해석하려 하면 또다시 마음에 혼탁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마음의 결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만 조용히 살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기울어짐을 발견하였다.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갈대의 방향은 미세하게 흔들리는 법인데 그와 비슷하게 마음도 무언가 본래의 흐름을 향해 아주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그 기울기는 처음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미약했지만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되었다. 나는 마음의 기울기를 내면의 바람이라 부른다. 이 바람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진 뒤 스스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바람은 세지 않았으나 가리키는 방향은 또렷했다. 그 방향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흐름은 사라졌고 그 흐름을 알아차릴 때 걸음은 자연스러워졌다. 그날 새벽 창밖에서 어스레한 빛이 퍼져 나올 때 나는 이 모든 과정이 시작을 향한 자연스러운 준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움이 있다면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면 떨림이 생기고 떨림이 생기면 마음은 자연스레 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나는 그 기울어진 마음의 결을 바라보며 다시금 생각했다. 체움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마음의 바닥이야말로 모든 시작이 싹 트는 진정한 문턱이다. 사람은 이 문턱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문턱에 선 순간 걸음은 억지로 내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 나는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나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해왔다. 그 떨림은 결코 거세지 않았고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마음이 비워지고 바닥이 드러난 뒤에 느껴지는 떨림은 언제나 본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마음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비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오랫동안 비움을 단순한 소극적 상태로 여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욕망을 내려놓는 것, 생각을 멈추는 것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비움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었다. 비움은 마음을 본래의 흐름으로 되돌리는 과정이었고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물이 가라앉음으로써 비로소 흐를 준비를 갖추듯 마음도 가라앉아야만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림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계획을 더 정교하게 세우고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하고 스스로에게 더 큰 의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길은 더 멀어졌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길을 찾기 어려웠는가? 그 이유는 단순했다.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길은 바깥에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 날 산길을 걷다 물줄기가 작은 골짜기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흙탕물이었지만 물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물은 더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렀고 바위를 만나면 둘러서며 흐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물이 흐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물 자체가 맑아서가 아니었다. 흐름을 가로막지 않을 정도의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마음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에 빈 곳이 있어야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생겨야 길이 보였다. 나는 비움의 과정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비움은 단순히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재배치였다. 욕망은 마음의 표면에서 바람처럼 흔들림을 만들었고, 기대는 그 아래에서 얇은 막을 형성해 모든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긴장은 그 모두를 조여 흐름이 생기는 것을 방해했다. 이 세 가지가 가라앉아 마음에서 밀려나면 마음의 중심부에는 분명한 여백이 드러났다. 그 여백은 흐름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으며 길이 지나가는 통로였다. 이 여백이 없다면 어떤 방향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야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흐름을 위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느리고 섬세했다. 흐름은 단번에 생기지 않았고 강한 자극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마음의 여백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생겨나고 그 움직임이 다시 주변을 흔들어 조금 더 넓은 흐름을 만들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의 결이 서서히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분명했지만 강요되지 않았다. 나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마음을 기울였다. 억지로 방향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이미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느끼는 과정에서 나는 오래전 들었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박혀 있던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길을 찾으려 하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조급함은 다시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길이 드러나는 과정은 언제나 고요하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마음의 침잠 없이는 그 흐름을 감지할 수 없다. 나는 마음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흐름이 잘려나갔고, 감정이 요동치면 흐름이 왜곡되었다. 욕망은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억지로 밀어붙였고, 두려움은 흐름을 가로막았다. 이 두 힘은 늘 서로 싸우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비움 이후에 생긴 흐름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흐름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자신의 구조를 드러냈다. 이 구조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이 지니고 있던 자연스러운 방향성이었다. 나는 이 방향성을 따라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다. 큰 결단이 아니라 흐름이 미세하게 밀어주는 만큼만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은 미약해 보였지만 그 미약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큰 안정과 지속을 느꼈다. 비움 이후의 흐름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다. 그 길은 억지가 없었고 긴장도 없었다. 내면의 바람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길이었고 그 길 위에 서는 걸음을 억지로 앞으로 밀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또한 흐름이 생겨나는 순간을 관찰하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흐름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만 생겨났다.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였다. 고요가 없으면 마음의 움직임은 잡음을 동반했고 그 잡음이 방향을 흐리게 만들었다. 고요는 비움에서 비롯되었다. 비움은 가라앉음에서 비롯되었다. 가라앉음은 체움을 멈추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서 비로소 흐름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나는 이 흐름을 따라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느꼈다. 길은 처음부터 펼쳐져 있지 않았다. 길은 흐름이 지나는 자리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움이 필요했다. 비움은 시작의 첫 단계였다. 흐름은 시작의 두 번째 단계였다. 길은 흐름 위에 드러나는 세 번째 단계였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나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비워야 할지, 어떻게 가라앉아야 할지, 어떻게 흐름을 느낄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비어 있어야 흐를 수 있고 흐를 수 있어야 길이 생긴다. 길이 생겨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뒤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그 원리를 의심한 적이 없다. 마음은 비워질 때 움직였고 움직일 때 길을 만들었으며 그 길 위에서 나는 조용히 첫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마음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비움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속에는 늘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종류의 힘이 남아 있었고 그 힘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다루기 어려웠다. 내가 그 힘들을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마음이 흐르기 시작한 뒤의 일이었다. 흐름이 생기기 전에는 마음속이 너무 혼탁하여 무엇이 나를 흔드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움 이후에 드러난 여백은 마음이 지닌 그림자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림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흔적이었다. 욕망, 두려움, 기대, 비교, 상처, 미련, 고집, 자존심과 같은 것들은 겉으로는 사라진 듯 보였으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며 흐름을 밀어내거나 왜곡하고 있었다. 나는 이 그림자들을 마음의 잔향이라 부르곤 한다. 잔향은 본래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기울어진 흐름을 다시 굳게 만들며 마음이 길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나는 가장 먼저 욕망을 살폈다. 욕망은 마음의 표면을 흔드는 가장 큰 바람이었다. 욕망은 원하는 바를 추구하게 만드는 힘이었으나 지나치게 강해지면 마음의 방향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의지의 압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욕망이 강하면 마음의 바람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는 바람처럼 변했고 그 바람은 속도를 높일 수는 있었으나 방향을 잃게 만들었다. 욕망은 늘 더 빨리, 더 많이, 더 나아가라고 속삭였으나 그 속삭임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 욕망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욕망 아래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욕망과 달리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듯 보였지만 마음의 바닥을 늘 떨리게 만드는 힘이었다. 두려움은 잃을까 봐 걱정하고
실패할까봐 염려하며 도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가두었다. 두려움은 마음의 방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미세한 안개 같은 존재였다. 나는 이 안개가 마음의 흐름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욕망은 마음을 흔들었고 두려움은 마음을 붙잡았다. 흐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두 힘 모두가 가라앉아야 했다. 그 다음으로 나는 기대를 바라보았다. 기대는 욕망보다도 훨씬 더 은밀하게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기대는 마치 마음의 표면에 붙어 있는 얇은 막과 같았고, 그 막은 사물의 본래 형체를 왜곡하여 보이게 했다. 나는 기대가 있을 때면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기대가 들어오면 흐름은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라 미리 그려둔 길을 억지로 따르려는 방향으로 변했다. 기대는 흐름을 인위적으로 밀어붙이고 흐름의 섬세한 기울기를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 번은 오래전 스스로의 기대 때문에 큰 혼탁을 겪은 적이 있었다. 마음은 분명 어느 한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는데 나는 그 기울기를 믿지 못하고 내가 바라던 방향으로 억지로 마음을 틀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마음은 더욱 흐려졌고 흐려진 탓에 작은 신호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 경험 이후 나는 깨달았다. 기대는 마음이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규정하는 위험한 틀이라는 사실을. 욕망이 흔들고 두려움이 가두고 기대가 왜곡하는 이 세 가지 힘은 길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그림자들이었다. 나는 이 그림자들을 하나씩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음이 흐리고 채워져 있을 때는 이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움 이후의 여백은 그림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나는 비움이 마치 바람이 지나간 들판에 남은 흔적처럼 마음의 지형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형이 드러나면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은지, 어디에 물이 고이고 어디로 흐르는지가 보였다. 마음의 지형 역시 동일했다. 욕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들린 자국이 남았고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에는 움푹 꺼진 자리가 있었으며 기대가 덮고 있던 자리에는 얇은 막 같은 흐림이 존재하였다. 나는 이 지형 위에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였다. 흐름은 그림자가 없는 곳에서 편안히 움직였고 그림자가 있는 곳에서는 멈추거나 돌아가려 했다. 그림자가 많을수록 흐름은 사라졌고 흐름이 사라지면 길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자를 인식하고 가라앉히는 일은 시작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림자를 없애려 노력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림자는 억지로 지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며 조용히 가라앉히는 대상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림자를 밀어내려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흐려졌고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투명해졌다. 나는 이 투명함 속에서 마음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흐름은 그림자가 가라앉은 자리에서만 생겨났다. 그 자리에서 나는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기울기는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그 작은 기울기가 바로 시작의 실마리였다. 마음의 그림자들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흐름은
방해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 흐름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흐름이 자연스러워지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깨달았다. 시작을 가로막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많은 사람은 방향을 보지 못했고, 그림자가 가라앉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길을 알아보았다.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결심도 더 강한 의지도 아니었다. 흐름을 가로막는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그림자가 스스로 가라앉도록 시간을 허락하는 일이었다. 그림자는 빛이 사라질 때 진해지지만 마음의 그림자는 고요가 찾아올 때 희미해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마음이 혼탁해질 때면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먼저 조용히 앉아 그림자를 바라본다. 그림자가 가라앉을 때 그제야 내 마음은 다시 흐르고 흐르는 마음은 다시 길을 만들며 그 길 위에서 나는 조용히 첫 움직임을 준비한다. 나는 마음이 흐르기 위해서는 비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흐름이 생기고 나서 곧바로 길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흐름은 움직임이지만 움직임이 곧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는 흐름이 생겨난 뒤에도 한동안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간 안에서 마음의 결이 더 또렷해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을 나는 멈춤의 지혜라 부른다. 사람은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면 곧바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 마음속에서 방향을 암시하는 작은 기울기가 생길 때 많은 사람은 그 기울기를 곧 행동으로 전환하려 한다. 나 또한 그러한 충동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러나 마음이 겨우 흐르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방향이 아직 충분히 익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마음의 기울기가 작을 때 움직이면 그 자금은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렸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흐름은 움직이라고 만들지만 고요는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흐름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었다. 흐름은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고 그 가능성이 실제 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이 일정한 방향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익어가야 했다. 나는 이 익어감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을 관찰하곤 했다. 봄의 씨앗이 튀어나기 시작해도 곧바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었다. 씨앗 속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도 그 움직임은 땅 속의 어둠과 고요 속에서 오래 준비되어야 했다. 준비되지 않은 움직임은 금방 꺾이고 말았다. 마음도 똑같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이 생기더라도 그 떨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서둘러 판단할 수는 없었다. 조금만 성급해지면 흐름은 쉽게 흐려졌고 흐려지면 다시 비워야 했다. 비우는 데 걸린 시간만큼 나는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는 조급함을 흐름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조급함은 마음의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힘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취적이었으나 그 실체는 흐름이 아니라 압력이었다. 압력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강제로 끊는 행위였다. 그러나 마음은 억압을 좋아하지 않았다. 압력이 생기면 마음은 저항했고 저항은 다시 혼탁을 만들었다. 나는 한때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조급히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 작은 기울기가 생겨나고 있었지만
그 기울기를 아직 충분히 살피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기울기를 확신이라 착각했다. 결과는 오랜 기간의 혼란과 헤매임이었다. 그때 나는 멈춤의 지혜를 잃었고 흐름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흐름과 조급함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세하지만 내면에서는 큰 차이를 만든다. 흐름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조급함은 마음을 긴장시키며 무겁게 만들었다. 흐름은 조용히 다가오고 조급함은 마음을 흔들며 찾아왔다. 나는 이 구분을 알기 위해 오래도록 묵상하였다. 그 묵상 속에서 나는 마음이 다시 흘러가기 위해서는 흐름을 바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굳혀 가도록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었다. 기다림은 마음이 자신의 움직임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내면의 떨림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떨림이 일시적인 충동인지, 혹은 오래 머물 흐름인지, 그 판단은 오직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만 가능했다. 나는 이 시기를 내면의 발효라고 부른다. 움직임이 재빨리 형태를 갖추려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방향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마치 술이 발효되는 과정처럼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적지만 내부에서는 결이 정리되고 깊이가 형성되었다. 이 고요의 시간을 지나면 흐름은 비로소 방향을 얻었다. 그 방향은 조용히 마음의 결을 따라 굳어졌고 그 굳어짐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형태였다. 나는 이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하며 확신하게 되었다. 고요 없이 움직이는 시작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고요 위에서 익은 방향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나는 또한 멈춤의 시간을 두면서 마음속에 남은 미세한 그림자들이 조용히 가라앉는 과정도 함께 경험했다. 흐름이 생겼다고 해서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사라진 듯 보였던 욕망이 다시 올라오기도 했고 기대가 방향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기다릴 때 이 잔여 그림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라앉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 나는 흐름이 생긴 뒤 곧바로 움직이기보다 일단 멈추고 고요 속에서 방향의 깊이를 확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 멈춤이 있었기에 나는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고요한 시간은 나에게 마음의 결을 더 정확히 보여주었다. 기울어진 방향이 같은 쪽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잠시 흔들린 것인지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힘을 얻고 있는지 혹은 표면에서 일어난 일시적 감정인지를 나는 고요 속에서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 고요가 충분히 익으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굳혔다. 그 방향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그 선택을 마음의 성숙이라 부른다. 성숙한 방향은 사사로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외부의 압력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흐름이 익어가는 동안 마음은 고요히 단단해지고 있었다. 단단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시작은 언제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항상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었다. 사람은 빨리 시작하려 하지만 마음은 올바르게 시작하려 한다. 올바르게 시작하려면 흐름이 충분히 익어 길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고요가 단단해져야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흐름을 느끼면 바로 움직이지 않고 먼저 멈춘다. 그 멈춤 속에서 흐름이 방향을 찾기를 기다린다. 방향이 나타나면 그때 나는 비로소 걸음을 내딛는다. 나는 마음의 방향이 고요 속에서 익어가는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 그 방향은 어느 순간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흐름, 멈춤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인 뒤에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방향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즉시 큰 움직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마음이 확고한 방향을 갖게 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시작은 언제나 작은 움직임에서 태어난다. 크게 시작하려는 마음은 늘 사람을 무너뜨렸다. 크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했고, 큰 결심은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었으며, 긴장은 다시 마음의 흐름을 막아버렸다. 이 악순환은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시작을 실패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어느 시기 큰 일을 계획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 적이 있었다. 그 계획은 주변의 기대도 컸고 나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던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일의 크기에 압도되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마음이 지나치게 큰 목표에 눌려 흐름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큰 일은 작은 움직임에서만 시작될 수 있다. 작은 움직임 없이 큰 움직임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자연을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해졌다. 강은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했고, 큰 나무는 보이지 않는 작은 싹에서 시작되었다. 사소하게 보이는 시작이야말로 큰 흐름의 출발점이었다. 마음의 움직임도 똑같았다. 마음은 아주 작은 기울기에서 시작했고, 그 기울기가 시간을 두고 자라 흐름이 되었다. 흐름은 다시 행동을 이끌었고, 그 행동은 걸음을 만들었다. 나는 작은 움직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사람은 작은 걸음을 과소평가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줬고,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변화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무시하면 그 움직임은 제대로 자라날 공간을 얻지 못했고, 시작은 흔들리는 뿌리처럼 쉽게 꺾이고 말았다. 나는 점차 작은 움직임의 귀중함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작은 움직임은 긴장 없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 지속의 힘이 있었다. 작은 움직임은 마음의 결을 해치지 않았고,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튼튼했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갔다. 나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변화를 시도했다. 큰 목표를 향한 거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루에 단 한 번 아주 작은 행동만을 실천한 것이다. 그 행동은 이렇다 할 성취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행동이 마음의 흐름과 결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의미였다.
시간이 지나자 그 사소한 행동은 내 내면에서 길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어제의 작은 움직임과 오늘의 작은 움직임이 이어지며 흐름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흐름이 선명해지자 길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길은 분명히 존재했으나 작은 움직임 없이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얻었다. 작은 움직임은 흐름을 길로 전환하는 달이다. 작은 움직임이 없다면 흐름은 흐름으로만 남아있을 뿐, 현실 속에서 발걸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큰 결정을 내릴 때 한 번에 큰 도약을 꿈꾼다. 그러나 큰 도약은 작은 움직임의 반복이 쌓여 형태를 이루었을 때에만 가능했다. 작은 움직임을 건너뛰고 곧바로 큰 도약을 시도하면 마음은 다시 혼탁해졌고 길은 곧 흐려졌다. 나는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마음을 지탱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하루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다. 아침의 마음, 낮의 마음, 저녁의 마음은 모두 달랐고 생각의 속도도 시간에 따라 변했다. 이 변화 속에서 공통된 사실 하나가 있었다. 큰 결심은 하루를 흔들었지만 작은 행동은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데에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았다. 큰 결심은 오히려 마음을 압박했다. 작은 행동은 마음의 결이 가리키는 방향을 가볍게 확인하는 일에 가까웠다. 그 작은 확인이 하루하루 쌓여 방향을 확증하고 의미를 더해갔다. 나는 작은 움직임을 실천하는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움직임은 마음의 흐름을 증폭시키지 않았고 그 흐름을 파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흐름을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기초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 비움에서 생겨난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욕망이나 조급함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은 작아 보여도 결국 흐름을 무너뜨렸고 마음의 긴장을 다시 깨웠다. 나는 이 구분을 매우 주의 깊게 살폈다. 행동이 마음의 깊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표면의 충동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행동을 하고 난 뒤 심정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만약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행동은 흐름에 맞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행동 후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복잡해지고 가벼운 불안이 생긴다면 그 행동은 흐름을 거스른 행동이었다. 나는 이 원리를 깨닫고부터 행동의 크기보다 행동의 근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행동의 크기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었지만 행동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지 못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작은 움직임은 흐름에 순응했고 흐름은 길을 드러냈으며 그 길 위에서 시작은 단단하게 자리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비로소 작은 움직임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시작은 거창한 선언에서 오지 않았다. 시작은 사소한 움직임에서 오고 그 사소함을 꾸준히 이어갈 때 움직임은 흐름이 되고 흐름은 길이 되고 길은 마침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 주었다. 작은 걸음은 작지 않았다. 작은 걸음은
시작의 전부였다. 나는 오늘도 작은 움직임을 통해 내 마음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 흐름 속에서 길을 바라보고 그 길 위에서 첫걸음을 준비한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비움과 흐름, 멈춤과 작은 걸음의 의미를 하나씩 이해해왔다. 이 과정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요구하는 긴 여정이었다. 그러나 이 네 단계를 지나 마음의 결이 충분히 익어가는 시점이 되면 어느 순간 길이라는 현상이 아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길은 누가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외부의 환경이 마련한 것도 아니었다. 길은 내 마음이 기울고 흐르고 멈추고 작은 걸음을 내딛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내면의 방향이었다. 나는 이 길을 발견하는 순간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느꼈다. 그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고 눈부시지도 않았으며 누군가가 보기에는 사소하거나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길만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 길은 마음이 직접 만들어낸 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길을 발견하는 순간을 마음의 수용이라 생각한다. 수용은 받아들이는 일이며 받아들이는 일은 마음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음이 흐림을 벗어나 비워진 상태를 유지하고 흐름을 통해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얻고 멈춤 속에서 방향의 깊이를 확인하고 작은 걸음으로 그 방향을 시험한 뒤에야 비로소 길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앞에 두어도 그 기회를 받아들일 힘을 갖추지 못한다. 나는 여러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문제는 언제나 기회 없음이 아니라 길을 받아들일 준비 없음이었다. 나는 이 준비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곤 했다. 나는 지금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흐름이 단단하게 느껴지고 작은 걸음의 흔적이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작은 걸음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 여겼다. 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 가지 독특한 변화를 보였다. 그 변화는 소리도 없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마음속에 하나의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그 확신은 누가 준 것도 아니었고 논리적 근거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 확신은 마음의 결이 오래도록 다져진 결과였다. 마음의 결이 충분히 다져지면 어떤 길이라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이 확신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확신은 강압이 아니었고 결심보다도 조용했으며 욕망보다도 담백했다. 확신은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정리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평온한 방향감에 가까웠다. 확신은 조용했지만 그 힘은 컸다. 확신이 생긴 순간 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야 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해야 한다는 외부로부터의 압박이고 그래야 한다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수용이었다. 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는 마음이
또 하나의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길이 드러나자 마음은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고 더 이상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길은 현재의 한가운데에만 존재하는 것이었고 그 현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길은 형태를 갖추었다. 나는 이 현재의 힘을 자세라 부른다. 자세는 마음의 태도이며 시작이 몸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음이 비워져 있고 흐르고 있고 멈춰 있고 작게 움직이고 있다면 자세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었다. 균형이 잡힌 자세에서 나온 시작은 언제나 단단하고 오래갔다. 나는 어느 날 아침 길이 충분히 익었음을 느꼈다. 그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고요히 흐르고 가라앉고 미세한 떨림을 만든 그 방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감각이 있었다. 그 감각은 너무 조용해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신호였다. 그것은 시작의 문턱을 넘어도 좋다는 마음의 허락이었다. 나는 그 허락을 따라 아주 작은 움직임을 하나 더 내딛었다. 이 움직임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이번의 움직임은 길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길 위에 올라선 움직임이었다. 나는 길을 찾던 사람이 아니라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작은 문턱을 넘는 행위가 아니다. 시작은 문턱을 넘기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마음속에서 완성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발걸음이다. 문턱을 넘으려 애쓰는 사람은 아직 문턱에 서지 못한 사람이다. 문턱에 선 사람은 넘어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 이것이 시작의 본질이었다. 나는 지금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되짚는다. 비움이 있었는가? 흐름이 있었는가? 멈춤이 있었는가? 작은 걸음이 있었는가? 이 네 가지가 마음속에서 충분히 익었다면 나는 길 앞에 서게 되고 길 앞에 서면 시작은 내가 만든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온 행동이 된다. 시작은 준비된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고 움직임은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었다. 시작은 나와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해 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시작은 결코 크지 않아도 된다. 시작은 결코 빠르지 않아도 된다. 시작은 결코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충분히 익어 길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시작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나는 오늘도 마음이 기울어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길 앞에 조용히 서 있다. 바람은 세지 않지만 방향은 또렷하고 걸음은 아직 작지만 흐름은 단단하다. 이렇게 시작은 이어지고 삶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긴 시간에 걸쳐 마음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길의 형상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흔히 시작을 거대한 결심에서 찾으려 하고 빠른 행동에서 찾으려 하며 외부의 사건 속에서 그 징조를 발견하려 한다. 그러나 이 여정을 지나며 나는 한 가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시작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작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조용히 자라난다. 비움의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길을 볼 수 없었고, 흐름을 느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방향을 알 수 없었으며, 멈춤의 고요가 없었다면 마음의 기울기를 구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작은 걸음이 없었다면 그 모든 깨달음은 그저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사유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시작이란 단지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익어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때때로 시작을 너무 빠르게 찾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의 구조는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음은 느린 생명처럼 비워지고 흐르고 멈추고 작게 움직이며 서서히 하나의 결을 형성한다. 그 결이 단단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은 길 위에 설 수 있게 된다. 나는 삶의 여러 순간에서 이러한 과정을 잊은 적이 있었다. 어느 때는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혼탁함을 무시한 채 서둘러 결정을 내렸고, 또 어떤 때는 흐름이 미약한 상태에서도 그 기운을 과대평가하여 성급하게 움직이려 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다. 길은 얼마 가지 못해 흐려졌고, 흐려진 마음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나는 이 반복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시작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준비되면 시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시작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움직임이었다. 마치 언 땅이 풀리는 봄의 아침에 얼음 속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익으면 시작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이 자연스러움이 바로 진정한 시작의 징표였다. 나는 이 자연스러움을 신뢰하게 되었다.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며, 작은 움직임이 지속을 만들어낼 때까지 성급함을 버리고, 마침내 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시작을 허락하는 이 방식이 가장 온전한 출발을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다. 길은 밖에 있지 않았다. 길은 늘 마음의 안쪽에서 자라나 삶의 앞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다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더 이상 큰 결심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결심은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고, 긴장은 흐름을 막는다. 나는 대신 마음이 충분히 비워졌는지를 살피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느끼며, 멈춤 속에서 방향이 익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은 움직임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본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나는 조용히 첫 걸음을 내딛는다. 그 걸음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내디딘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래갔다. 나는 이 원리를 삶의 여러 곳에서 반복해 실천했고, 그 실천 하나하나가 내 삶의 질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크게 흔들리던 마음이 잔잔해졌고, 길을 잃던 순간에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음이 비워지고 흐르고 멈추고 움직이는 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 길 위에서 나는 오늘 또 하나의 조용한 확신을 얻는다. 시작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시작은 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오늘도 고요히 걸음을 준비한다. 작은 떨림이 방향을 알려주고 멈춤이 마음을 다져주며 구름이 길을 열어주고 비움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밝혀준다. 그렇게 시작은 어느 날 아무런 소리도 없이 내 삶의 앞에 조용히 놓인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소.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묵묵히 함께 해준 그대에게 고마움을 전하오. 나 정약용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미약하게 남아 삶을 다시 비추어 보는 성찰의 불씨가 되길 바라오. 나 정약용은 그대를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니 다음 자리에서 다시 마주할 날을 고요히 기다리겠소.